안녕하십니까, 이피아입니다. 저희가 2023년 5월 저희가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 5월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차트와 글로벌 빅데이터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테마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한 가지는 글로벌 자금의 이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테마에 관련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에서 테크, 그러니까 테마에 해당되는 시가총액 비중을 따져봤을 때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 기준으로는 95% 확률입니다. 그 수준까지 많이 비싸졌다. 그 이야기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테크가 이런 이제 IT가 거의 뭐 생활이 대부분 들어와 있다. 옛날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98년, 2000년 사이에 테크 버블이 왔을 때, 닷컴 버블이 왔을 때 인터넷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1970년대는 이제 하드웨어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 제품들이죠. 전기 제품들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면서 했던 것들인데 생활 속에 많이 근접했습니다. 중요한 이제 거의 필수 소비재만큼이나 IT가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때마다 테마가 있었습니다. 이런 테마가 테크에서.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AI를 비롯한 다양한 테마들이 최근에 있는데 그것들이 최근에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률적으로 거의 95% 확률로 이때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목에 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한 7%가 채 안 되는 수익률을 냈고요. 시장보다 좀 뭐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뛰어나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자산 배분에 비해서는 뭐 크게 평범한, 밋밋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주식 비중이나 그 투자 비중을 보신다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되게 보수적인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을 더 많이 들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투자를 더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보면 대부분 채권, 그것도 국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완전히 불황에 대비가 돼 있다 라고 보시면 아마 저희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이해하시는데 핵심적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2년이나 3년의 성과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뭐 20%대나 뭐 3년 기준으로 거의 6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런 불황에 대비를 해놓고 일치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예상, 전망과 기업들이 실제 이야기하는 수요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고, 그리고 시장의 심리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 금융과 산업에 나눠서 이제 저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의 가격 측면에서는 주식과 채권 환율이 특정 지점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역시 저희가 짚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제에 있어가지고 크게 전망과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의 실제를 비교하는 차트를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2분기에 거의 0, 3분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미국 GDP 기준입니다. 미국 GDP 기준으로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랑 4분기에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 이렇게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런 이제 2분기가 예상보다는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분기도 예상보다 좋을 것 같고, 4분기가 예상보다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올해 여름만 되게 되면 내년에 시장이 막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그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잠재 성장률 2%를 하회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다. 즉 당장은 불리시합니다.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하지만 내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지금 헷갈리는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지금 현재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를 놓고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크,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기업이 약 한 70%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만이 있었습니다. 즉, 이 정도로 되게 부정적이라는 거죠. 실질 수요 자체가. 기업들이 느끼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할 때에 거의 70% 가까이 되는 기업이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도 보면은 금리 측면에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 200bp, 그러니까 2%나 누구가 나오고 있냐면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요. 3개월물, 아주 짧은 초단기 금리와 되게 장기 금리의 차이가 오히려 장기 금리가 훨씬 낮다. 즉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단기에는 되게 금리를 올려놔서 되게 부담스럽고 따라서 불황에 관련된 부분은 채권 시장에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심리에 관련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연말까지 3%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 즉 마이너스 2%를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 보게 되면. 그러면 불황이 온다 라면 공격적으로 마이너스 1%라든지 마이너스 0.5%라든지 공격을 내리게 될 것 같고요.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만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0.2%를 여러 번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이런 마일드한 시나리오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오게 되는 순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이 돼서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뭐냐? 스몰 커머셜 뱅크, 즉 지역은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보게 되면 약 50% 초반 정도의 상업용 부동산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뭐가 있었냐면 모기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리만의 이제 범인이 이제 모기지였는데요. 주택이었으면 주택.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보면 약 한 15%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요. 그에 비해서는 한 30%에서 40% 가까운 비중으로 훨씬 더 상업용 부동산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즉, 이번에 금융에서 뭔가 망가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조, 산업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있습니다. 산업 생산, 팩터리에 관련돼서 있어서는. 그런데 코로나 터졌을 때, 리만이 터졌을 때 수준만큼 갑자기 공장 생산의 주문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 경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있어서는 지금 플랫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이제 S&P 500 기준 4,000 전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000을 뚫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EPS 추정치에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좀 좋게 봤을 때에 비해서 나쁘게 보는 부분은 마이너스 10%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금리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10% 정도 또 할인이 돼서 거래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둘을 합치게 되면 기업의 이익과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손실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모건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연말까지. 즉, 지금 올라가는 것은 거의 올라갈 게 없고 떨어지는 것은 마이너스 20%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모건의 주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주식 가격의 하락 측면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측면에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3.9%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채권 시장에는 3.6, 3.7 정도에서 지금 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금리는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즉, 채권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건은 주식이 좀 나쁘다고 하고 골드만삭스는 채권이 좀 부정적일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런데 이 캐피탈 마켓 자본 시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 프랑이 안전 자산이고요. 일본이 또 안전 자산입니다. 일본 엔화 자체가. 그런데 1979년대까지 이제 일본 엔화가 쭉 떨어졌다가 이제 한 3, 4년 지나면서부터 플라자 합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을 겪게 됩니다. 즉, 지금이 일본 경기를 살려보려고 아베노미스부터 엔화 약세를 극명하게 드라이브를 해오다가 지금부터 이제 포기하게 되는 순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나 주식이나 채권 측면에서 저희가 보지 못한 국면으로 좀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주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채권을 또 줄일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씩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이제 비중에 있어서 주식 비중은 어떻게 갈 것인가, 글로벌 돈의 흐름을 짚어봤더니 66%까지 멜린치의 고객들은 주식을 늘여놨다가 지금 한 60%까지 줄였습니다. 한 10% 정도 줄인 셈인데요. 평균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추가로 10%를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게 한 60%니까요. 들고 있는 것에 한 5분의 1 정도는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를 생각하거나 리만 사태를 생각해서 진짜 불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들고 있는 것에 한 절반 가까이도 더 줄여야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한 10%밖에 줄이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줄이는데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선진국도 투자하고 신흥국도 투자할 것인데, 그럼 선진국을 줄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봤더니 이때 리만이 터지고 나서 QE가 생겼습니다. QE. 그런데 여기서는 QT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봤더니 미국의 은행주가 거의 5배가 유럽은행에 비해서 높게 비싸게 거래되다가 QT가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 2배 반, 3배 사이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QT가 이런 부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은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즉 선진국 투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을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사실 이제 정치적인 미중 갈등 때문에 코스트가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이 좀 옛날에 비해서 항상 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더 이상 옛날에 비해서 주식이 밸류에이션 곱하기 기업의 이익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더 이상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폴리티컬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증가하려면 경제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좋다가 바로 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 이야기는 이익도 좀 증가하는 것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굳이 중국을 투자해야 되냐? 신흥국에서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프로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결국은 어떤 이제 주식을 이제 줄여야 되는 측면 혹은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신흥국,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진국, 이 두 가지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미국, 단순하게 중국 이런 어프로치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번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거의 고점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시장에 적용되는 대로 저희는 또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